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은 지 30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와 교역을 한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동안 양국 간 교역액이 25배 증가했습니다. 적지 않은 증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답답한데요. 수교가 2년 늦었던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비교하면 지금의 한러 경제협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원유, 나프타, 석탄 등 원자재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러시아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품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한국 수출에서 빅3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됩니다. 뭐 하나 삐끗하면 전체 교역 규모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협력 관계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0년 이후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를 보면 2007년 한 해에만 57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액은 수교 이후 작년까지 전부 합쳐도 2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직접 투자의 0.5%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현지 기업들과 거래하면서 공급 가치 사슬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준입니다. 가치 사슬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거래 규모도 늘어나고 경제 협력도 더 고도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깊은 협력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소련에 남아있던 제조업은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었던 원유 가스에만 매달렸습니다. 소련 시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산업을 나눠 놓았던 탓에 러시아 안에서는 공급 사슬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2000년 이후 계속 올랐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쉽게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렇게 흘러들어온 돈은 임금 상승만 불러왔습니다. 노동력이 비싸다 보니 제조업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렴한 인력을 찾아 해외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 기업들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공장을 지었지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1억 4천만의 러시아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 조립 공장을 지었을 뿐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선입관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에 유통되던 러시아 시장 보고서는 리스크가 높은 시장, 언어 장벽, 느린 행정,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장이라고 주의 경보만 올렸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했지만 이런 보고서들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말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면서 노 액션, 터킹 온리, 나토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자동차 등 완성품을 수출하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가 완성품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국 제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수입 대체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 기업은 2020년까지 러시아 부품 사용 비율을 60%까지 높여야 합니다. 현대 위아가 2021년 양산을 목표로 2019년 러시아에 엔진 생산 법인을 만든 것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의 부품 현지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점점 러시아의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입니다. 작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전 세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최근에 한 방송 강연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 기업들도 소재 부품 공급망을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변화해야 합니다. 작년의 일본 수출 규제 사태나 앞서 언급한 와이어링 하네스 사례와 같은 위험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CQ5라는 회사의 보안용지 개발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비정질 금속이라는 자성이 굉장히 강한 금속을 실처럼 가늘게 뽑아낼 수 있는 러시아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용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 쪽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서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협력의 움직임은 201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러시아의 혁신 기술과 한국의 강점을 가진 응용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고 합의하였던 데서 출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양국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러시아의 4개 무역관이 올해 러시아 기업 중 한국과 기술 협력을 원하는 기업 약 50개사를 발굴하여 3차에 걸쳐 우리 기업들과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앞서 보여드린 CQ5 외에도 다양한 협력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한 지도 벌써 30년입니다. 러시아를 상품 판매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러시아를 마피아들이 가득한 무서운 곳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30년의 나이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